원하는 게 있으면 똑바로 말해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원하는 거라 벗어봐. 전시회를 보는 컹공과 상우. 작품 좋죠? 천재라니까. 갑자기 아는 척하는 사람을 무시하며 피했고, 상우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은 졸업을 앞둔 CD과 선배 재영이었습니다. 디자인 구리다고? 아, 좀 제대로 봐봐. 이거 형 얘기라고. 상우는 사실 발표 준비를 한 조장이었고, 온갖 핑계를 대며 준비를 돕지 않은 재영과 다른 팀원들의 이름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졸업 예정자라고 과제 참여 안 하고 대리 출석까지 봐주면 성실하게 수업 참여한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재영은 괘씸한 상우를 찾아다닙니다. 진짜 끈질기네. 한편 상우는 선배와 게임 제작을 하려고 했지만 선배가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기획이 물 건너갔습니다. 아, 후배님 미안. 대신 내가 실력 있는 후임도 소개시켜주고 갈게. 그 후배들 포폴이랑 너 전시회 봤다며. 마음에 드는 거 없었어? 이 작품이 재영 건 줄도 모르고 관심을 보이는 상우. 아, 얘는 곧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용안이 훌륭한데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 없으면 이상하겠죠? 후배 지혜가 상우를 짝사랑 중입니다. 전에 여기서 동전도 빌렸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여기요. 지금 거스름돈 없는데.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꼭 드릴게요. 그 시각 재영은 졸업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장재영 학생의 졸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자기가 학점 관리 못한 거면서 이악 물고 남 탓하면서 상우를 찾아다니는 재영. 아, 야, 개발자애가 네 작품만 콕 집어서 마음에 든다고 했단 말이야. 추상우. 좋아. 어디서 만나면 되는데? 그렇게 취업한 선배 덕분에 상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잘생겼네. 그건 인정. 혹시 내 이름 알아요? 오늘 게임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상우의 게임 계획을 검토하는 재영. 캐디는 밋밋하고 스토리는 더 지루하고 나 특출난 게 없는데 이 정도로 되겠어요? 실력을 못 믿는 상우를 위해 즉석에서 캐릭터 하나를 뚝딱 그려줍니다. 불성실한 건 좀 걸리지만 실력은 베스트네요. 내 번호 저장돼 있는데? 드디어 만났네. 상우야. 게임에게는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었나 보네요. 뭐 겸사겸사 화해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좋잖아. 같이 작업할 일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원래 악연으로 시작한 인연이 질긴 것도 모르고 상우는 어떻게든 재영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 선배님이요. 싫어하는 색깔을? 빨강? 그건 왜 묻는데요? 그럼 싫어하는 장소는? 선배 반경 10m요. 그러니까 제발 좀 상우야, 내가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기대해도 좋을 거야. 이렇게 질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각 날이 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늘 자신이 먹는 커피는 품절, 늘 앉는 자리를 뺏기며 일이 계속 꼬인다고 생각했던 그때 인간 코카콜라가 된 재영이 등장합니다. 상우, 너도 이거 듣는지 몰랐네. 같은 수업을 듣는 걸로도 부족해서 내내 상우를 따라다니는 재영. 뭐라고? 여기 가고 싶다고? 오케이. 우리 상우 많이 먹어. 심지어 반찬도 챙겨주네. 둘이 친한가 본데? 상우가 빨간색을 싫어한대. 그리고 내가 제일 싫대. 나도 네가 제일 싫어, 재영아. 지긋지긋한 재영과 떨어지려고 노력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이어놨습니다.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저히 같이 진행할 수 없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하는 게 바로 팀워크니까요. 팀플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깜짝이야. 스토커로 신고할게요. 무슨 이유로? 나중에 동거하기 딱 좋게 옆집으로 이사온 재영. 나도 며칠 전에 알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나 아는 척 안 했다?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이코였네요. 나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 어디 한번 잘해보시죠, 사이코 선배님. 응원 고마워, 또라이 후배님. 사이코와 또라이의 악연은 계속됩니다. 이제 막 나가겠다 이건가? 얘는 뭐 볼 때마다 모자를 쓰고 있어. 불편하지도 않나. 뭐 인상 안 쓰니까 봐줄만은 하네. 추성호 학생, 추성호 학생. 죄송합니다. 아씨, 비대생이라고 꼼꼼히도 칠해놨네.
이 사이코랑 계속 다니면 자퇴하겠다 싶었던 상호는 재영에게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묻습니다. 원하는 거라 벗어봐. 주어 좀 붙여줘, 오해하잖아. 벗어봐. 그 모자. 깡패예요? 양아치 짓 하는 게 재밌습니까? 모자 하나로 해석이 좀 과하다. 네가 원하는 거 말해보라며. 더 이상 선배한테 끌려다닐 생각 없어요. 저도 이제 안 참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시국에 오히려 좋은 휴대용 칸막이를 들고 다니는 상호.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리액션이 별로면 서운하잖아 임마. 늘 혼밥을 하던 상호는 재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합석까지 해버립니다. 이젠 나 때문에 안 하던 짓을 다 한다니까. 그게 뭐? 여긴 지금까지 못 이룬 거야. 씨. 아, 장재영. 너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너 걔가 너 때문에 병에 다치잖아. 근데 그게 대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최악의 미친놈에서 더더 최악의 미친놈이 되고 싶은 거야? 재훈아 오늘따라 쓸데없이 논리적이다. 한편 상호는 지혜와 시간을 보냅니다. 어릴 때 별명 상추였죠.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저 상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뭐 상관없어. 야, 이 새끼 너 푼돈 주고 굴린 사기꾼 새끼 아니야. 아, 이 새끼 진짜 악질인데. 와, 진짜 멘토질 뻔뻔하네. 학교 미쳤네? 친구들과 술을 먹던 재영은 다시 상호를 만납니다. 아, 타이밍 죽이네. 아, 저 새끼 술 마시면 개차반되는데 왜 하필 여기야? 하필 꼰대한테 잘못 걸린 상호.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밝을 때 다시 논의해보죠. 너 내가 만만하냐? 야, 이씨.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상호한테 더 연병을 합니다. 아이, 이 새끼 이거, 야, 이씨. 부둥등장으로 상호를 구해주었고 술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혹시 상해죄로 잡혀가면 설마 대학생한테 꼬장 부리다 엎어졌다고 신고하겠냐? 그럼 완전 미친놈이지. 가방을 술집에 두고 와서 집에 못 들어가는 재영. DM만 좀 보낼게. 직접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이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약해져 결국 재영을 집에 들입니다. 10분. 그 이상은 안 돼요. 참 가서 좀 씻든지. 술 냄새 여기까지 진동한다 인마.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 연락은 했는데. 뭘 봐요? 모자 안 쓴 게 훨씬 나은데 왜 맨날 가리고 다니냐? 칭찬이 부끄러웠는지 얼른 나가라고 하지만 재영 팔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팔 뒤에요. 너 다쳤어? 저 말고 선배요. 오늘은 고마웠어요. 싫은 건 싫은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아, 재영이 형 가방. 아, 형 가방 가져가라고. 야, 해 떴다. 간다.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재영의 마음에는 상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냥 요새 손풀기용. 인물을 잘 그리지도 않는 놈이 터치 보소. 피사체 예전에 듬뿍 담겼는데, 응? 이젠 호감을 사기 위해 상호가 싫어하는 빨강은 다 빼버렸습니다. 빨간색. 눈치 한번 겁나 빠르네. 이거 좀 치우지. 대본 주제는 생각한 거 있어요? 멜로? 무슨 멜로예요? 교수님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신 가득 넣은 멜로를 준비합니다. 내가 또 무임승차할 줄 알았냐? 연애라곤 해본 적 없는 감정으로 대본을 읽는 상호. 연애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일이요. 뭐 일종의 정식 프로그램 체험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나 먹어라. 맛대가리 없어서 너한테 버릴라고. 상호도 점점 마음을 여는 것인지 모자를 벗고 옷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조용하다 했다. 소심하게 낙서 복수를 합니다. 상호야, 너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돼? 유치하게 똑같은 짓이나 하고. 추하다 추상호. 강제로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하게 생긴 상호. 아 뭐예요? 빨리 지워요. 아이, 지워줘? 지워줘? 그럼 형이라 불러봐. 형 해봐. 남의 가족 구성원 좀 함부로 늘리지 마요. 아 빨리 지워요. 야, 교수님 오셨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발표는 무사히 마쳤지만 연극 때 입은 의상은 몰래 훔친 거였습니다. 도둑질한 옷인 줄 알았으면 안 입었을 거라고요. 그때 누군가 창고로 다가옵니다. 너 영화 예민했냐? 우리도 영화 보러 갈까?
기대하셨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열받네. 선생님 맞아! 그런데 자기 인생에 사랑은 절대 없을 줄 알았던 상호는 재영 때문에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주상호 안 나왔어요? 대가리 깨졌을 때도 수업 들어오던 놈인데 별일이네. 그날 이후 상호를 볼 수 없었던 재영. 주상호 너 왜 수업 안 나와? 야 너 꼬리. 남의 집 앞에서 행패해요. 자신의 마음에 에러가 난 이유는 재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재영을 제거하기 위해 말을 심하게 하는 상호. 사람 한순간에 할 말 없게 만드는 것도 존나 재주다 너. 솔직히 지금도 선배 보는 거 불편하고 짜증나요. 그럼 그동안은 기분 더러워서 어떻게 참았냐? 장조림 맛집 본죽을 던져버리고 재영이 떠났고 원하는 대로 완전히 선을 그었지만 막상 눈앞에 안 보이니까 허전해합니다. 돈 안 나왔는데요. 블랙홀릭 맞죠? 왜요? 그거 상했어요? 아니 맛이 없어서. 재영은 상호를 잊기 위해 더 바쁘게 삽니다. 레스토랑 오픈빨이 필요한데 인물이 없어. 서빙이면 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인스타까지 염탐하는 상호는 재영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연석동 뭐네. 아직도 마음이 복잡했던 상호는 지혜한테 고민 상담을 받아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는데 일상체계로 다시 돌아오질 않아. 렉도 전부 다 자주 걸리고. 그럼 제거가 답이 아니었나 보네. 그냥 문제 상태를 롤백해서 다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요? 고민 상담을 해준 대가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지혜.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오늘 점심 어때? 겸사겸사 재영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하긴 알고 왔겠냐. 모르니까 왔겠지. 바로 재영을 따라 나와 롤백을 시도합니다. 같이 게임 만들어요. 아니 언젠나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당장 꺼지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게임을 만들자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해요. 네가 다짜고짜 와서 말 몇 마디 건네면 내가 오케이 해야 돼? 형 쪽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형 소리 좀.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던 형 타령이야? 언젠 그렇게 부르라면서요. 아니 하지마. 괘씸한 상호를 무시하고 돌아섰지만 신경 쓰이게 기획안을 두고 갔습니다. 이 새끼는 이걸 왜 들고 다녀? 사람 마음 약해지게. 이번에도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선배가 아니면 안 돼요. 선배여야 돼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얘네는 주어를 안 붙여. 형. 결국 그놈의 형소리에 넘어간 재영. 진짜 이번 학기 안에 끝낼 수 있겠어? 기획은 내가 다시 바꿀 거야. 야채면 그거 존나 구리거든. 이렇게 로맨틱하게 다시 시작하는 듯 했지만 상호는 여전히 딱딱하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저랑 작업하려면 두 가지 유의해 주세요. 첫 번째, 데드라인은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대충 하는 거 용납 못해요. 뭐야, 벌써 가? 오래 있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예고 없는 신체 접촉은 삼가해 주세요. 예고하고 만지라는 뜻. 그럼 다음 미팅 때 뵙죠. 12시까지 메일을 보내기로 했지만 깜깜무소식인 재영한테 전화를 걸어봅니다. 자정인데 메일이 안 와서요. 내일까지 가져가면 되잖아. 당구공 소리 나요. 다음부턴 마감 시간 엄수해 주세요. 알았어, 집요한 놈. 우리 사장님을 위해 밤새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솔직히 하루 만에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이 악마 같은 새끼야. 아무한테나 기대 안 하죠. 선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고할게요. 잘하셨으니까 머리 쓰다듬어 드릴게요. 갑자기? 강아지들한테도 잘하면 간식을 주지 쓰담는 건 잘 안 하지 않나? 방금 그거 뭐냐? 말하기 싫어요. 아, 또 말하기 싫대. 좋은 게 뭐야? 억지로 상호를 끌고 동아리실로 데려왔습니다. 추상추? 네? 아 미안. 야 근데 너 거꾸로 해도 추상추다. 신기한데. 적당히 해라. 어? 아, 왜? 상호를 위해 평소에는 하지도 않은 청소까지 하는 재영. 이제 됐냐? 남의 구역 마음대로 들어온 주제 아주 지 멋대로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배가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농담도 할 줄 아냐? 근데 너 게임은 왜 만드냐? 너 정도 성적이면 취업은 충분하잖아. 좋아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고 그런 합리적인 성취감이 좋아요. 머리 쓰다듬어도 돼? 1분 뒤에. 에이, 싫음 말고. 그렇게까지 싫진 않아요. 발박수 치며 환영한다는 뜻. 열심히 해보자. 마음 먹고 열심히 좀 하려고 했지만 개같은 어도비 포토샵 오류로 작업물을 날려 먹었습니다. 소장 안 했다. 좀 자다가 해요. 뇌 활성산소가 안 도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잠이 든 재영을 유심히 보는 상호. 진짜 자는 거 맞죠?
결국 참지 못하고 키스를 시전해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상호의 규칙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선을 넘은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시멘트게러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BL 장르의 작품입니다. 2018년 출간하자마자 별점 1위에 등극했고 5년 내내 BL 장르 별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탄탄한 원작으로 제작되어서 그런지 왓챠 오리지널 시리즈로 나왔는데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과 중국, 다른 해외에서도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분명 매니아층이 있는 장르임에도 왓챠에서 드라마 시리즈 부분 1위를 몇 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BL 작품 리뷰를 들고 온 이유도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퀴어 장르는 즐겨보는 편이지만 BL 장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항마력이 필요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한국에서 제작된 BL 장르치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도 배우들도 담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분명 아쉬운 점은 확실히 있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오프닝과 예고편을 빼면 편당 약 20분 정도의 쇼폼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면 컷이 굉장히 빨라요. 이런 게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로맨스 장르는 관계를 이해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쇼폼은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러시아 인형처럼이라는 작품은 이 작품과 비슷하게 20분 정도의 짧은 쇼폼 드라마지만 컷이 확실한 타임 리프 장르이기 때문에 장점이 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감정을 이해하기도 전에 컷이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라는 캐릭터는 본인만의 규칙과 루트가 확실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품의 제목처럼 죄영이라는 사람이 들어 에러가 나기 시작해요. 이 작품에서 상호의 모자는 단순히 취향이 아닌 인간관계를 조심스러워하는 현재의 상태, 본인의 자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의지로 보였는데 이런 상호가 재영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 모자를 벗고 오고 늘 비슷한 패턴의 옷이 아닌 컬러풀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보는 시청자 한테도 상호한테도 중요한 순간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더 자세히 비추는 장면이 있고 캐릭터들의 심리를 더 들여다볼 장면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쇼폼이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컷이 넘어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재영도 상호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톤이 다운된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영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잘생겼다는 걸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서 예쁘게 입은 재영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과정에서 이 장면이 OST와 함께 한 1분 정도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길게 끌어야 했을까요? 물론 장르 특성상 이런 장면이 필수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넣을 시간에 캐릭터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장면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몰입하고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타일의 변화로 캐릭터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화장실 장면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화장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상호가 에러가 난 상태를 이런 화장실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상호의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선시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상호에겐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에 있는 감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가장 먼, 가장 끝 칸이 고장이 났고 가장 가까운 칸이 아닌 가장 끝 칸으로 들어간 것은 이때 상호가 느낀 감정이 사랑이었다는 걸 짧은 시간에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짧은 러닝타임 드라마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편집 같은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단점을 먼저 말한 이유도 이 작품이 분명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즌2가 나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오랜만에 웰메이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원하는 작품이 뭔지 깨달은 OTT 플랫폼과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으로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분명 아쉬움이 있지만 시즌2가 기대될 만한 작품성을 보여줬습니다. 대박나서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배우들의 바람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BL 드라마 시멘틱에러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2주 체험판에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랑 손잡고 키스는 이미 했고